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밀레니얼 시리즈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89년생이 쓴 밀레니얼은 처음이라서 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책들은 기성세대가 쓴 밀레니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같은 세대가 어떻게 밀레니얼을 표현했을까 궁금해하면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글 밖에서 만난 밀레니얼 세대는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 자신을 가꿀 줄 알고 끈기가 없기보다 자신의 경력에 욕심이 있으며 일에 대해서 진지한 친구들이었다고 프롤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특징들을 묻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 작가 두 분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일 당장 이들과 부대끼면서 일을 해야 하는 김 팀장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주 재밌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낀 세대 혹은 기성세대들이라면 아마도 이 얘기를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윗세대 직장인들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끈기가 없고 불만투성이고 쉽게 퇴사하는 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주변에서 보는 90년생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부분을 보시면 맞다?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요.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90년생들마다의 특성이 있을 텐데 밀레니얼 세대가 직장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6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공정, 효율, 존중, 가치, 성장, 안정 이렇게 6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6가지 직장에서 원하는 것이라는 이 키워드들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90년생들은 안정적인 것에 대한 그런 열망도 가지고 있고요. 또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의미 있는 결과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입사원들에게는 성실함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재밌게도 70년생, 80년생, 90년생 모두 다에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것은 성실함이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도 이것지만 예의라는 키워드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보통 예의라고 하면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결과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90년생이 대답한 3위를 보시면 예의가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80년생에게는 2위로 예의가 37.5%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것은 80년생, 90년생들이 예의라고 꼽는데 정작 70년생은 예의가 빠져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90년생들을 만나볼 때도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예의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 많이 하거든요. 문자 하나 보내면서도 상사에게 이렇게 보내면 예의가 없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 좀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설문조사 한번 보시면 90년생은 업무 소통도 메신저를 선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위가 모두 공통적인 것이 1:1 대면 대화를 꼽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바일 메신저나 업무 전용 메신저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80년, 90년생들 모두 다 1:1 대면 대화를 가장 업무 소통의 통로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대면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 스킬이 더 필요하고 또 궁금해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90년생만 좀 볼게요. 90년생들은 일반 모바일 메신저나 업무 전용 메신저를 업무 소통의 통로로 이용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70년생은 전화통화,
그리고 다수의 참여 회의를 꼽고 있습니다. 불쑥불쑥 전화하는 것을 90년생들은 좀 불편해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낀 세대라고 불리는 80년생들이라고 이 책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낀 세대들은 보통 70년생들을 많이 이야기했고 그 전 세대를 우리는 기성세대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89년생의 작가들이어서 그런지 낀 세대라고 80년생을 꼽더라고요. 90년생들이 조직에 대해서 갖는 의견에 대해서는 80년생들도 동의하는데요. 그 불만을 다만 80년생들은 표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과 사생활은 다른 영역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상식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직장 동료와 회사 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것하고 개인사를 공유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밀도, 얼마나 이 사람과 친근한가 친밀한가에 대한 부분과 사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는 상사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불편해하고 이 부분을 상사들은 또 얘기하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의 차이가 여러분들도 좀 느껴지시나요? 이 그래프를 이 책에서는 좀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친밀도는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아요. 그런데 업무적 사항 외에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90년생과 80년생, 70년생에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90년생은 이런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생활에 대해서 너무 집요하게 묻지도 말고 본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보면 밀레니얼 세대와 대화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밀레니얼 세대가 관심을 둔 5가지 목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 딜로이트 밀레니얼 서베이에서 확인한 결과인데요.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 중에 63%가 자신의 목표 5가지 중 하나로 높은 연봉과 부유함을 꼽았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요. 세계 여러 나라의 밀레니얼 세대가 가진 목표, 즉 세계 여행 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이 주류를 차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행은 3위 정도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40%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고요. 2위가 자가 소유예요. 그래서 요즘 30대가 집을 사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 대한 소유가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맨 마지막 순위가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한 20%가 조금 넘는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직장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설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원칙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답을 주어야 한다는 강박 버리기, 2번째는 내 생각의 진리라는 생각 버리기, 3번째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강박 버리기, 4번째 공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마지막 빠르고 친절하게 피드백하기. 요거 외에도 밀레니얼과 소통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해야 할 것, 우선 첫 번째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질문에 답변하고, 2번째 맡은 업무와 역할의 큰 그림과 초래될 결과를 설명해 주고요. 3번째는 격식보다는 융통성을 갖추고, 마지막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에 마음을 여는 것.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가혹하고 무례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비판이 다 나쁜 건 아닌데요. 우리가 비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만큼은 피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교육 수준과 기여도를 무시하는 것. 무례하고 무시하는 투로 대하는 것. 말투도 중요하고요. 개인 생활로 업무 능력을 판단한다. 이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나이가 어리다고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아니죠. 우리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고민될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협업의 관점에서 서로 상생할 방법을 터놓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방시혁과 이효리에게 배우는 밀레니얼 소통 방식이라고 두 명의 그 사례를 좀 들고 있는데요. 방시혁 대표가 한 대학교에서 축사를 해서 화제가 됐었죠. 밀레니얼 세대가 겪고 있는 고민거리인 꿈이 없음을 이야기했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소박한 행복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녹여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조언 대신에 앞으로 자신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해서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효리 씨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위로의 한마디를 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린 아이에게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직장에 내에서 소통 방식을 조율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내 생각이 정답은 아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 기억하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드백이라고 하면 상사가 자기 생각을 혼자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소통 행위로 착각을 하기 마련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피드백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처방하기 전에 진단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뭔가 자꾸 답을 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조언하려고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그들은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진단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들은요, 닿지 않는 미래보다는 현재에, 강도보다는 빈도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성은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런 피드백을 할 때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에 관련된 이야기들 단기적으로 나누어서 빈도를 높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 마지막 챕터에 보면 조직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고 있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들을 다양하게 알아봤잖아요. 이런 특징들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지, 내가 만나는 후배들의 특성은 어떤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세대든 밀레니얼이 꼭 아니더라도 소통에 대한 갈등들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가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시각보다는 조금 더 상대의 강점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